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한 임대인이 올린 사연이었는데요. 그는 세입자 때문에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겐 알리지도 않고 집안 내부 곳곳 원목 가구까지 녹색으로 페인트칠을 해버린 겁니다.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요. 세입자는 사포질을 하거나 시트질을 붙여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의 행동,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페인트칠로 집안 인테리어를 바꾼 건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원래 처음에 임차했을 당시의 상태, 그렇게 원래 상태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주택 내부를 수리하거나 개조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수리 개조된 부분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당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때 그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거나 임대인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허락 없이 집안 곳곳에 페인트칠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도 한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경우에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가실로 파손한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신민수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시간에는 많이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네, 방송이 처음이라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진행자인 제가 더 이렇게 친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반성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괜찮으시겠죠? 네. 네. 자,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연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때요? 변호사님은 혹시 층간소음 때문에 이런 고충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자녀가 현재 2명 있는데요. 현재는, 진짜요? 네, 현재 첫째는 4살, 둘째는 신생아입니다. 첫째는 이제 뛰어다니는 때라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고, 둘째는 층간소음으로 열심히 재워놨는데 잠에서 깨지 않을지 고민입니다. 네. 아니, 너무 동안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이가 둘이 있는 아빠시군요. 네.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희 부부는 얼마 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들리고 밤 11시가 넘어 세탁기 돌리는 소리, 가끔은 드르륵 드르륵 알 수 없는 기계음까지 들렸죠. 몇 번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넣었고 그럼에도 도통 개선되지 않아서 위층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겠다는 위층 부부는 그날 이후 더 심하게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부부를 만났고 층간소음 얘기를 꺼냈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자신들은 매트도 깔고 아이들도 주의시킨다며 되려 제가 너무 예민해서 힘들다는 겁니다. 저를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데 화가 나서 다툼을 했고 욕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말리던 위층 남편이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관리소장과 동 대표들에게 전송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싸우던 제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겁니다. 아무리 제가 욕을 했다고 해도 이건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위층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층 부부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위층 간 싸움이 일어났군요. 문제는 이 모습을 위층 남편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동대표들에게 전송을 한 게 문제가 되겠군요. 자, 먼저 변호사님, 싸우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은 위층 남편의 행동,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허락 없이 아래층 입주자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얼굴, 그 밖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다만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네. 위법성이 없다거나 손해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서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고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증거를 수집 보존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연에서 이제 본인이 욕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정을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입증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판례도 있을까요? 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아파트 입주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에 다른 입주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였는데 네. 이를 아파트 부녀회장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다시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한 사안에서 네.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지만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수인하여야 할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래서 전후 사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에 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일률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목적의 정당성, 뭐 수단 방법의 보충성, 상당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무죄가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그러니까 사안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연으로 돌아가서 자, 이 욕설하는 장면을 만약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연은 이제 동대표들에게 전송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면요? 네, 욕설하는 장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에는 이제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시 판례로 돌아가서 보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보충성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그죠? 전혀 상관없는 네,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또 명예훼손 행위를 일으킨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좀 도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기보다는 관리실이나 경비실을 통하여 주의를 주거나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거기 그 센터에 가면 좀 도움을 주나요? 어떤 도움을 좀 주나요? 네, 그 층간소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좀 중재할 사람이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사연과 관련해서 좀 화가 나셨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스콜피언스의 Still Loving You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